안녕하세요. 테크란TV 특허토커 유경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박재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등에 칼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승호 전 부사장이 이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의 한 기업의 이제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 전 부사장님께서 직접 삼성 출신의 다른 이 법조 쪽의 인물과 설립을 하신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런 회사가 시너지 IP만 있는 건 아니고 한 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애트리로부터 그 TV 특허를 인수했던 회사고요. 알겠습니다. 뭐가 복잡하긴 한데 뭔가 안승호 부사장을 중심으로 뭔가 되게 국내에서도 MP 냄새가 나는 그 조직들이 좀 최근 들어 좀 있죠. 설립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요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전자 IP센터, 그러니까 특허팀 출신들, OB 멤버들, 그들의 이름이 좀 하나씩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안승호 부사장 밑에서 삼성전자 특허 전략을 총괄했던 장호식 전무 얘기도 좀 나오고요. 전략 팀장을 했었죠. 이들 우리 그 IP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 최근 활동들이 지금 자꾸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 박 기자 통해서 좀 스크린되고 있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방금 말씀해주신 장호식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르코니라는 해외 특허 관리 전문 업체의 한국 지사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마르코니는 이름으로 봐서는 이태리 등이 나는데 미국 업체죠? 예, 저 미국 쪽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글로벌하니까 그죠. 이 마르코니라는 업체가 요새 굉장히 좀 부상하고 있는 MP 특허 괴물인데 이 회사의 설립자가 그 당시에 이제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에릭슨의 CIPO 카심 알팔라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마르코니를 세워서 이제 MP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한국 지사장으로 삼성전자 출신의 장호식 전 전무가 가고 계십니다. 이거는 마르코니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내는 사실이죠? 네네, 이거는 공개적으로 2021년도에 발표했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르코니도 결국 한국 업체를 상대로 지금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가요, 상황이? 마르코니 같은 업체들이야 워낙 그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긴 한데요. 이런 MP들이 잘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모회사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사안이라든가 분야별 특허 풀에 대해서 자회사를 이렇게 세워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국내 매체에도 이제 한 번씩 이름이 언급되는 곳인데 이제 아반시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이 아반시의 모회사가 이제 마르코니인데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 아반시가 국내의 유력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그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재미있는 건 이 아반시에 특허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특허풀에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 유력 통신사라든가 전자업체들도 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글로벌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좀 아무래도 국내에 그런 기반이 없다 보니 특허 수익화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약간 좀 사안이 복잡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닌데? 그리고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임 센터장 하시던 분께서 MP로 가신 건 아니고 약간 법무법인 쪽에서 고문을 하고 계시는데 비슷한 약간 자문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도 좀 토종 MP 얘기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 바닥에서 이 산업이 좀 돈이 되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만 해도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 2-3일에 한 번씩은 소송 걸린다,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 5년간 삼성전자가 한 300건 정도 미국에서만 300건 정도 소송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이긴 건이 3건밖에 없다. 그러니까 1%죠, 승률이. 이런 걸 보면 아까 현대자동차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기업들이 항상 동네북이 되고 이 글로벌 MP 시장에서 단골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번 사건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이에 대한 뭐 좀 대안이랄까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넓죠. 전자 쪽에서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무선 이어폰,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도 하고 있고 가전 쪽으로는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보니 공격 포인트가 많으면 당연히 너무 매력적인 MP들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반역이 너무 크다. 네네. 뭐 하루 한 건은 아니고 네. 제가 올해 제기된 소송 미국에서만 제기된 거 한번 집계해봤을 때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아 그래? 네,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올해 들어서. 네, 대부분 말씀해주셨던 그런 MP들 약간 본인들은 이제 공격받지 않는 MP들이 좀 제기를 하고 있고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MP가 준동을 하고 이런 MP들의 사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특허 업계에서만의 자금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뭐 거의 하나의 새로운 금융 산업, 그래서 대형 금융 자본이 이제 이들의 뒤를 펀딩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계속 특허 소송 관련돼서 보면 우리 기업들은 항상 수세적이고 네네. 방어적이잖아요. 우리도 좀 해외 업체, 해외 MP 상대로 좀 공격형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해외에서 유독 우리 기업들이 뭐 당연히 애플이라던가 뭐 해외 기업들도 많이 당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수차례 당하고 있지만 삼성, LG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전자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를 달리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많이 당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글로벌 MP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해외 특허를 활용해서 국내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다면 한번 비슷한 그런 업체들, 그런 시장 생태계,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단순히 키우고 뭐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특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런 중소기업의 특허가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아니면 대기업의 특허도 여러 가지 수익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들의 공격을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이 오롯이 방어적으로만 다 두들겨 받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런 플레이어들이 오히려 이제 전면에 나서서 맞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특허관리 전문 업체들이 소송으로만 수익을 얻는 건 아니고 특허풀이라는 걸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허풀을 그걸 만들고 삼성, LG 그리고 뭐 이 통사들 이런 주요 업체들로부터 사실 그 특허에 대한 권한을 일부 대행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관련 업계에 서로 풀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그걸로 서로의 우산 역할도 해주면서 로열티도 서로 이렇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국내에도 그런 생태계, 그런 업체들이 생기면 또 우리가 기사에서 자주 보듯이 삼성이 또 특허 괴물에 먹잇감이 됐다 이런 기사가 아니라 우리의 특허가 해외 기업을 상대로 수익화 활동을 펼칠 수 있고 우리들이 뭉쳐서 있는 이런 특허풀이나 이런 특허 서비스들이 우산 역할 그리고 함께 연대 전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보는데요. 쉽지는 않은 문제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선의 공격이 최선 수비라는 얘기가 좀 귀에 좀 쏙 와닿네요. 우리 기업들도 좀 뭔가 좀 전향적인 자세로 좀 태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좀 멀리 좀 달려왔는데 다시 좀 이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더 여쭤본다면, 자, 이 사건이 삼성은 쉬쉬하고 싶었겠죠. 하다가 이제 박 기자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이 기사 이후로 삼성 내에 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조직 자체가 워낙 이런 그 내부에 대한 그 정보 보안 그리고 그런 정보에 대한 이런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또 후속 조치나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저도 이제 오며 가며 듣는 얘기로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확인이 된 팩트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들려온다 정도인데 뭐 IP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초반에 이제
소송을 핸들링하다가 음. 아무래도 그 사안에 대한 그 주요 소관을 그 상위 조직이 이제 법무팀 쪽으로, 법무실 쪽으로 이렇게 좀 넘겨줬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었고요. 기자의 기사가 참 일파만파를 일으켰네요. 제가 얼핏만 봐도 참 삼성을 상대로 이 기사를 취재하기가 참 지난했을 것 같은데 취재하면서 좀 겪었던 뭐 애로점이었다거나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점은 역시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 내부에서 제가 이제 가장 처음 이거를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 공식적인 저희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홍보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해당 사업부나 센터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에 이제 공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냥 이제 보도를 할 때는 사실 뭐 보도 자체는 오히려 오랜 기간 취재를 했고 근거와 양 당사자의 제가 입장을 모두 확인을 한 상태에서 내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 기사에도 다 담았기 때문에 보도 자체에는 이제 애로는 크게 없었습니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도가 되는 시점, 제가 보도를 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좀 곤란을 겪었던 것 같긴 한데 보도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사안이 또 단순히 삼성전자 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제 특허라던가 그리고 어떤 한 주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 리스크 측면에서 특허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관련한 NP의 시장 생태계, 산업 생태계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라고 봤어요. 국내에서는 최초로 특허 분야를 맡고 국내 최대 기업에서 특허 분야를 최전선에서 총괄하셨던 분이 당사자에서 이제 공격자로 돌아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해당 기사를 작성을 했고 그 이후에 파장이 나왔던 거라. 그러네요. 이 사건이 삼성전자를 향해 이루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 국내 IP 생태계를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건강하고 튼실한 IP 거버넌스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주신 전자신문 박정훈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